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6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섬진강 인근 마을들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침수 피해가 컸던 곳 순천 황전면인데요. 주민들은 쑥대밭이 되어버린 마을의 모습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조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당 한복판에 텔레비전과 전기장판, 선풍기 같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범람한 섬진강에 침수 피해를 당한 집들의 모습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만에 무섭게 불어난 강물이 둑을 넘어 허리까지 차오르자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와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물에 찬 게 여기 내가 털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잠이야? 잠을 썩을 정도 그 국민학교 가서 자고 왔다니까요. 섬진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다행히 물은 차츰 빠지기 시작했지만 집안은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옷장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이불이나 장판 같은 세간살이는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침수된 다음날 와보니까 이 정도까지 물이 찬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지고 가전 제품 같은 거 싹싹 망가지고 그래서 이불이랑. 어제까지 왔는데 그냥 엉망진창이었어 지하가. 이게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 이제 청소업체에 말해갖고 오늘 와서 확인하고 갔어요. 식당 주인들은 식자재 수백만 원어치를 모두 내다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연신 물을 뿌려 진흙을 닦아내보지만 이미 못 쓰게 된 가구들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침수로 고장나서 버리기 위해 꺼내놓은 가전제품들입니다. 이마저도 일부일 뿐인데요. 이렇게 버려야 할 가전제품들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수천만 원 피해는 보시겠네요. 그러지요, 이거. 야,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봤어. 막막한 주민들은 조금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침수가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한 달 동안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이게 장사 할 수 있게끔 뭐 대책을 세워주신다든가 아니면 재난지역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람이죠. 한편 순천시는 황전면의 침수 피해 상황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부의 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관계기관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 도로공사 때문에 집안이 약해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곡성 산사태 사고. 일부 마을 주민들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인근의 도로 확장 공사를 지목합니다. 도로 확장을 위한 발파 작업이 여러 번 있었고 이 진동으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났다는 겁니다. 저기서 발파를 하게 되면 발파도 약하기도 아니고 동네 사람이 다 알다시피 알게처럼 쿵쿵 소리가 나더라. 산사태가 날 자리가 아니야. 우리 평생을 살아도.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도 15호선의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발파 작업이 있었던 곳은 산사태 발생 지점과 직선 거리로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도 발파 작업과 산사태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사고 원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과학수사대와 전문가 등을 투입해 산사태의 원인이 도로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폭우와 같은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파 주변에가 우리는 복도구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크기는 전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뭐 발파 그것이 뭐 집안 천하다 흔들어 놓을 수 있냐 없냐. 그럼 나중에 우리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겠죠. 도로 확장 공사의 주체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우선 발파 작업으로 인한 토사 유출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산사태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인근 주민 30여 명은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우려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도가 도내 폭우 집중 피해 지역에 모든 직원을 투입해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와 곡성, 담양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 긴급 복구 지원반 600여 명을 조직해 어제부터 침수 피해 현장에 본격 투입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전남통합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70명의 봉사단을 모집해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구호 물품 전달과 급식 봉사, 이재민 대피 등 긴급 복구에도 돌입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도내 7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우 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피해가 심각한 구례와 나주, 곡성 등 도내 7개 시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제기하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한 국비 지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전남 지역의 피해는 인명피해 10명을 비롯해 주택피해 1,890여 동, 농경지 침수 6,200여 헥타르, 하천 제방, 도로 범면 유실 120여 개소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광주와 전남, 경남의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 상당액이 지출되면서 수해 복구 지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304억 원을 적립했지만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 등에 이미 204억 원을 지출했고 법정 의무 예치금 99억 원을 감안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기금은 1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이 가능해 민간 사유재산 피해 복구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흘 동안 집중된 호우는 한평과 나주 등 영산강 상류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죠. 빗물이 영산호 등 강 하류로 밀려오면서 막대한 양의 쓰레기도 함께 발생했는데요. 쓰레기띠로 둘러싸인 영산강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산강이 끝나는 영산호 가장자리에 마치 간척 사업을 한 듯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사흘 동안 집중된 폭우로 영산강 본류와 지천의 쓰레기가 쓸려 내려온 겁니다. 강물과 함께 밀려든 쓰레기들입니다. 이 땅으로 보일 만큼 수백 미터까지 갖가지 쓰레기들이 밀려왔습니다. 스티로폼과 페트병 등이 수초와 잡목들과 뒤섞여 영산호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게 처음인데 이거 안 치우면 악취나고 큰일이죠. 정부에서 얼른 빨리 해야지. 강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무안과 영암을 잇는 무영대교 인근. 역시 강변을 뒤덮은 쓰레기를 종일 중장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인근 자전거 도로로 사용되는 제방 언덕에도 3m 깊이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오면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스며들어서 이렇게 발생한 걸로 이렇게 사흘 동안 280mm의 많은 비가 내렸던 한평에서도 복구 작업은 분주했습니다. 하천 옆 방앗간과 식당을 비롯해 주택 100여 동이 침수된 상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지만 주민들은 막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로. 말을 어떻게 하니까 잘 안 돼요. 영산강이 시작되는 담양과 나주에서도 인명피해는 물론 변온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던 전남. 영산강 상류를 핥히고 내려온 폭우는 하류에도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며 끝나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납골당의 유골을 광주시가 재화장 조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침수 사고가 발생한 북구 독림동의 사설 납골당 유가족과 협의해 유골 수습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 영락공원에서 재화장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남과 전북의 화장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유골함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긴 했지만 유실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순천대학교와 순천시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TF를 꾸려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의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성공적인 의대 유치를 위해 TF팀 구성원을 전남 동부권 3개시의 정치권과 시민단체, 대학 인사들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TF는 현재
순천대 박기영 교수와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고 신민호, 오학은 전남도의원과 정홍준 순천시 의원, 순천시청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천 오천지구의 동천변 저류지에 휴식 공간의 역할을 할 생활숲이 조성됩니다. 내년까지 조성되는 오천지구 생활숲은 동천변 24만 제곱미터 저류지에 마중숲과 만남의 숲, 수변 생태 습지 정원 등의 테마로 구성됩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국가정원을 도심 속으로 확장하면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별진료소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납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보건소와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 등 3곳으로 지정됐던 선별진료소를 이번 주부터 순천병원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휴가철 감염 예방과 하반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의 코로나19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 담당관제가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관련 민원의 부서 지정이 불명확하거나 시급한 사항에 대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어제부터 안전신고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 등의 코로나19 전문 신고 코너를 통해 담당관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모텔에 불을 질러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김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비구름대가 거의 정체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서울과 인천, 구리 지역에는 시간당 20mm씩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도와 전북 지방에서도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보 상황을 보시면 서울 등 중부 대부분 지방과 전북, 경북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시면 양주 남방에 243mm, 서울 성동구에도 167mm의 이미 많은 물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비는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전북 지방에 벼락을 동반해서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30에서 80, 그 밖에 전국에도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오후부터는 점차 약해지면서 밤에는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